안녕하십니까, 전은섭입니다. 자, 요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부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실 채권, NPL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고, 요즘에 시장에서는 돈 갖고 있는 게 장땡이다. 자, 다 이제 총알 확보해라. 이제 이렇게 떨어뜨린 물건들 주소로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부실 난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리를 할 때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낮은 금액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조정될 것 같고요.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공급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아남은 자의 공급량을 받아주는 사람은 나중에 승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규 분양권에 대한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됐던 올림픽 파크레온,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33평 가격이 20억이 이미 넘어버렸죠. 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남으면 승자가 된다. 아무리 문제가 되고 그 당시 아무리 걱정을 했더라도 살아남았다면은 지금 둔촌주공처럼 그렇게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이런 기사들 너무 많이 나오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자, 부실 PF의 뉴머니 투입 속도. 이 뉴머니는 뭐냐면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펀딩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다들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야, 우리 구별해가지고 괜찮은 것들 보통 정도 되면 신규 자금 공급을 하자. 그리고 만기 연장도 하고 자율 협약 등을 통한 지원을 하자. 자율 관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것들은 살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뉴머니, 새로운 돈을 투입을 해갖고 당국과 금융권이 협의체를 가동한다. 그리고 유의할 것과 부실이 있는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경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릴 것은 살리고 매각할 건 매각을 하는데, 자, 이 매각한 것들이 과연 다시 한번 공급량으로 일어나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공급이 돼요. 그러면 공급이 되면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 중에 두 칸이라 마치 절반이 공급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살아남아 있는 것들 중에 경기가 너무 침체돼 가지고 할인을 많이 하는 것들을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공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공급량이 너무 적어지고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다시 읽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낮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실채권 눈덩이, 저축은행 정리 가속도, 경공매로 활성화가 된다. 그럼 경공매 되는 것들은 과연 일어나겠느냐? 일어나면 어떤 금액에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옥석 가리는 거죠. 옥석을 가리는 첫 단계. 이 위에 두 칸은 옥이 될 거고, 유의 부실 우려는 아마 석이 될 거죠. 그래서 위에는 살리고 옥은 살리고 석은 죽인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돼서 이건 부실이다,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됐다.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유, 우리는 이 금액의 땅을 사서 이렇게 공급을 할 건데 그 자체가 다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고, 그리고 분양금액도 하락했다.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됐다. 네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를 해서 공사비를 들인 다음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분양 가격은 떨어지고 공사비는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프로젝트 자체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공사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 뭐 분양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 비용들, 이런 거를 다 빌려달라. 이런 것을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려달라 그래서 토지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토지를 확보를 했을 때 빌린 돈을 우리가 브릿지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PF가 일어나기 전에 토지만 확보할 때 쓰는 돈을 브릿지라고 하는데, PF가 안 일어나니까 이 브릿지가 다 부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다 이제 경공매에 나오는 거예요. 경공매에 나오면은 현재 토지값과 공사비를 감안했을 때 분양가가 안 맞으니까는 경공매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토지 가격이 떨어져야지만이 프로젝트에 합당한, 은행에서 이 정도면 팔릴 수 있어라는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토지는 떨어져서 아마 누군가에게 낙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부실난 이 금액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떨어진 금액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공매 받은 땅의 사업성이란 결국은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이 기획 자체, 이 계획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는 돈을 안 빌려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땅을 싸게 샀으니까는 공사비가 좀 올랐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면 이거는 잘 팔릴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돈 빌려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빌려줄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공급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공급이 될 거고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현 부동산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줘야지만이 그 계획에 대한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은 결국은 계획된 공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거는 이제 과도한 대출을 막 얻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PF라는 것은.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안 팔리니까 시장가로 내놓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선점하지 마시고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또 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모든 조건이 악화됐으니,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모든 조건이 악화됐으니 공사 재개, 둔촌주공 재건축의 앞날, 모든 조건이 악화됐을 때 샀어야 돼요. 이때 최악이에요. 2022년 최악입니다. 뭐 분쟁, 상가, 재건축 갈등, 법적 분쟁도 이어가는 가능성도 있고, 최악일 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프리미엄 8억 찍었네. 21억 돌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투자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모든 호재가 반영될 때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호재가 반영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치와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 버려요. 그러면은 엇박자가 나가지고 이 가격의 가치가 따라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가치가 있고 가치와 가격이 같은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 가치는 뭐 미래 가치라고 할게요. 이 가치는 정보의 속도에 의해서 빠르게 유통이 돼요. 빠르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는 가치에 비해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는 이만큼인데 가격은 여기야. 그러면 이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호재가 있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달라붙을 때 오히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악화됐을 때 구입을 하면 순식간에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프리미엄이 8억, 아파트 값에 거의 50% 이상이 올라가는, 이때 분양가가 13억 정도였잖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60%가 넘어가는 금액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재가 반영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은 상품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은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된 상품을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런 아파트 아니라 빌라에 대한 지금 공급량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앞으로 상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계속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